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아쉬운 하루가 또 됐네요. 오늘 드디어 쿼드러플 위칭 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면서 거래일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일수로 닷새 연속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고점 2500선 지난 목요일 찍은 이후에 음봉만 6개예요. 이럴 때 지치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또 제시를 해요. 미국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보시면은요, 다우산업지수 보합선이에요. S&P 0.2% 하락, 나스닥 0.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합선. 거기다가 환율단 보면은요, 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중에 보면은 위안화라든가 이 아시아권 환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한 영향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러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의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종목별 동향에서도 나타났거든요. 물론 미국 증시 하락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기술주 요게 이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5.6%나 급락을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거 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죠. 소재주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 6% 가까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0.5%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6% 가까운 하락을 했다면은요. 6%. 0.3% 이상의 지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를 하면은요. 지수는 보합 수준 이상이에요.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0.5% 상승,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를 보였단 말이죠. 주변 환경에서 보면은요, 환율단 양호해요. 그런데 지수를 눌렀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일단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요 영향력이 오늘도 하방, 즉 외국인 기관이 포지션을 오늘 또 새롭게 짜면서 하방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네요. 자, 수급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요, 외국인 같은 경우 4,700억 대부분 이 배터리 종목군들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소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도 일정 부분 매도는 나왔어요. 일정 부분 매도는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억지로 내리 눌렀고요. 선물 옵션 보면 오히려 강세 포지션을 잡거든요. 이거 차월물, 내일부터 얘기하는 차월물에서 강세를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내일 후폭풍 상승 출발 가능성, 오늘도 상승 출발은 했잖아요. 상승 출발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 다소 아쉽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2400에서 2500, 그래서 2400 초반부터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깝습니다. 그런데 좀 밀렸죠.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기 강력한 지지대가 2350포인트가 아주 강하거든요. 오히려 오늘도 매수 관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저희도 매수 진입을 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저께 저점을 안 깨고 오히려 오늘 상승했어요. 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종목별로는 흐름이 좋은 장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씩 살펴보면요, 오늘 상승 종목군 테마로 이뤘었던 종목군들이 솔리드 지금 보시면 8% 상승 마감, 오이솔루션 13% 상승 마감,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6% 상승, HFR 4% 상승 등 5G 통신 장비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기관의 레포트, 그 중에서도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5,000원, 지금 6,000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6,000원 근처거든요. 목표가가 15,000원으로 제시가 되면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금 두 더블, 세 더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이 됐죠. 사우디 가서 지금 수주, 통신 장비 쪽도 지금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그제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인도라든가 북미 쪽에서도 5G 이 가입자 수가 지금 올해 10억 명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었던 5 장비, 이것이 투자가 더 집행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레포트가 나오고 그 중심에는 솔리드, 대장주가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 15,000원 과연 갈까? 뭐 아니더라도 일단은 10,000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어요. 5G 테마에서는 중장기로,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오늘의 양봉, 거래량 이런 동향을 보면은요, 상승 추세로 분명히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 오이솔루션 이제 바닥권에서 턴하고요. 에이스테크, 에릭슨과 연결돼서 에릭슨 얘기가 나오면은 이 에이스테크가 올라간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 분위기거든요. HFR은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5G 테마 전반적으로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진성TC 등 건설 장비, 즉 굴삭기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이뤘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진성TC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건설기계,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인데 다 21선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21선 근처에서 반등 주는 흐름이 나오죠. 진성TC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등, 중국에서는 또 지금 경기 부양책도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건설 쪽, 건축 쪽에 지금 부양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런 쪽에서는 호재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건설기계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더블에 올라오긴 상태거든요. 하지만은 이들 종목이 주도주라면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게임주에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있죠. 넷마블이 9% 상승을 했는데 위메이드는 20% 하락했습니다. 먼저 넷마블 상승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PC 신작 게임, 뭐 아시는 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라곤의 새로운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다라는 기대감. 근데 인기가 꽤 좋은가 봐요. 저는 게임을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하는 게임만 좀 하는 편인데, 그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위메이드는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아시겠죠? 위믹스라고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이것이 상폐 확정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급락이 났습니다. 바로 요때 그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살아날까 하고 기대감에 또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즉 악재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하락보다는 반등을 한번 시도할 만한 요건도 가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게임주에서는요, 전반적으로 NC소프트가 대장주예요. 여전히 지금 거의 한 달째 횡보죠. 같은 가격대에서. 이것도 의외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가격권에서 거의 횡보.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래보다는 위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세자의 투자 과거에 한번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투자가 이미 집행됐고요. 그리고 신작 기대감이 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 잠깐 드렸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6%. 와, 이거 급락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오늘 집중되게 30만 주, 거의 3분의 1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연기금 매도도 나왔고요. 테슬라 얘기가 좀 며칠 동안 특히나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밀어내린 느낌이 더 강해요. 오늘 쿼드러플 피칭데이인데 하방으로 누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눌러놨으니까 더 떨어뜨리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을 밀어내자. 이런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테슬라 중국 판매 감소. 테슬라 자동차요. 전기차. 중국 판매 감소로 인해서 이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가격 인하할 거다. 그리고 혹은 또 생산 감축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생산 감축하면은 납품 이 전기차 당연히 배터리 들어가는데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전기차가 여기서 생산이 줄어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매수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지금은 없지만 한 번 더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지수가 좀 더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연일 거래일수로 닷새 고점에서 생각하면은 엿새째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로 접어든 이 장세는요. 과연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건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이 거래량으로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리누른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영향력 사라진 지금에서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도 여러분들께서는 감안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